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니들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폼이냐고. 내가 분명 반만 갈아엎으라고 지시했지. 누가 애지중지하던 화초까지 싹 다 뽑아버리라고 했어? 인천 부평구의 고요를 찢는 고함이 제17보 병사단 연대장실 복도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김태석 대령은 흙탕물로 얼룩진 전투복 바지를 입은 채 벌벌 떨고 있는 병장 둘의 정강이를 거칠게 걷어찼다. 억눌린 신음조차 삼키며 휘청거리는 병사들을 내려다보던 그는 차갑게 혀를 찼다. 오늘 밤까지 관사 뒤편 텃밭을 완벽하게 원상복구해 놓지 않으면 너희들의 휴가는 영원히 없을 줄 알아.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군. 당장 꺼져.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연대 장실을 빠져나가자 김태석 대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죽 의자에 파묻혀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부식비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해 빼돌린 검은 돈으로 이번 주말 은밀한 골프 회동을 잡아놓은 참이었다. 병사들 식판에 올라갈 고기를 줄이고 질 낮은 식자재로 채워 넣으며 챙긴 차액은 짜릿할 만큼 쏠쏠했다. 그는 자신의 이 비릿한 권력이 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는 신처럼 절대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노크 소리도 없이 연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려 젖혀졌다. 누구야? 감히 내 방을 노크도 없이. 김태석 대령은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지르려다 순간 숨이 턱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문 앞에는 등골이 오싹할 만큼 차가운 아우라를 풍기는 여자가 서 있었다. 칼처럼 날선 정복 어깨 위에서 유혹적으로 빛나는 별 하나.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준장 강지원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감찰부 소속 장교들이 두툼한 파일을 든 채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다. 강지원은 김태석 대령을 서늘한 눈빛으로 훑어보곤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다. 또각또각 규칙적인 구두 굽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을 조여오는 파멸의 카운트다운처럼 울렸다. 그녀는 김태석 대령의 책상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낮지만 묘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충성. 그녀의 경례는 짧고도 치명적이었다. 김태석 대령은 얼떨결에 피우던 담배를 지시겨 끄며 자리에서 튀어올라 허둥지둥 마주 경례했다. 충성. 아, 상급 부대 감찰 나오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예고도 없이 불쑥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장군님. 김태석 대령은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강지원에게 상석을 권했다. 속으로는 어린 계집애가 운 좋게 별 하나 달고 설쳐댄다며 비웃음을 흘렸지만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깍듯한 척 연기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는 악명은 익히 들었지만 직접 마주한 그녀의 눈빛은 소문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위험했다.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 흥분한 맹수의 은밀한 살기 같았다. 범죄 현장을 예고하고 급습하는 경찰도 있습니까? 김태석 대령. 강지원의 도발적인 시선이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와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을 예리하게 훑어내렸다. 아하, 맞는 말씀입니다만 접대용 차라도 한 잔 내오라고 하겠습니다. 야, 당번병 필요 없습니다. 강지원이 하얀 손을 들어 단호하게 제지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는 대신 김태석 대령을 위해서 아래로 똑바로 응시했다. 제17보 병사단 예하 부대들의 기강 해이와 보급 비리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아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특히 이 연대에서 아주 흥미롭고 더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군요. 김태석 대령의 눈썹이 기분 나쁘게 꿈틀거렸다. 그는 짐짓 억울하다는 듯 과장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비리라니요? 뭔가 큰 오해입니다, 장군님. 우리 부대만큼 병사들 복지를 알뜰살뜰 챙기는 곳도 없습니다. 요즘 애들이 워낙 온실 속 화초 같아서 조금만 훈련을 세게 시켜도 금방 민원을 넣고 그럽니다. 허허허. 그게 오해인지 추악한 진실인지는 제가 직접 까보면 알겠지요. 감찰 기간 동안 제 동선에 일체 관여하지 마십시오. 감찰부 요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대령하십시오. 만약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조작된 냄새가 나면 강지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태석 대령에게 숨결이 닿을 듯 한 걸음 바짝 다가갔다. 그때는 군복이 아니라 금옥을 내놓을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강지원이 연대장실을 나가자마자 김태석 대령은 책상 위 명패를 거칠게 집어 던졌다. 쾅! 파열음과 함께 명패가 바닥을 비참하게 굴렀다. 저런 피도 안 마른 계집년이 어디서 감히 눈을 부라려? 707 웃기고 자빠졌네. 야, 당번병. 문 밖에서 대기하던 당번병이 사색이 된 얼굴로 벌벌 떨며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지금 당장 취사반장 끌고 와. 그리고 행정반 새끼들 전부 집합시켜. 장부 싹 다 세탁하라고 해. 숫자 하나라도 아구가 안 맞으면 전부 영창 보내버릴 줄 알아. 김태석 대령은 씩씩거리며 답답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악을 쓰며 고함을 지르는 그 은밀한 순간에도 집무실 천장 구석 그늘진 곳에서 초소형 녹음기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문밖 복도 어둠 속에서 강지원이 그 처절한 고함 소리를 즐기듯 들으며 붉은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다는 것을 강지원은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부관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작전 개시해. 더러운 쥐새끼가 구멍을 파고 숨기 전에 모든 퇴로를 차단한다. 그녀의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은밀하고 치명적이게. 그날 오후 강지원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고 홀로 부대라는 정글을 순찰했다. 눈에 띄는 정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편안한 활동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몸매는 영락없는 부사관이나 미모의 군무원처럼 보였다.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녀는 병사들의 은밀한 대화가 오가는 흡연장 뒤편과 취사장 주변을 그림자처럼 배회했다. 취사장 뒤편 어두컴컴한 분리수거장에서 병사들의 웅성거리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시발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지난번에는 이사한다고 주말 내내 불러내더니 이번에는 또 텃밭 가꾸기냐? 우리가 무슨 노예 농사꾼도 아니고. 말도 마라. 내 동기는 지난주에 연대장 사모님 김장 노가다에 불려갔다가 헐이 나갔어. 그래놓고 수고비랍시고 컵라면 하나 던져주더란다.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부식비도 다 떼먹어서 룸살롱 간다며? 오늘 점심 꼬라지 봐라. 개밥도 그것보단 낫겠다. 씹을 살점 하나 없이 기름기만 번들거리는 묽은 국물. 그게 식판의 전부였다. 짐승 사료도 이것보단 낫겠군. 강지원은 어둠 속에 몸을 감춘 채 숨죽여 병사들의 탄식을 녹취했다. 김태석 대령의 악행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졸했다. 병사들을 짐승처럼 부려먹으면서도 굶주린 배조차 채워주지 않고 있었다. 지휘관은커녕 인간으로서도 실격인 작태였다. 순간 거친 엔진음과 함께 김 대령의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그는 먹잇감을 노리듯 분리수거장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다. 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어디서 수작질이야? 동작 안 빨라져?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흩어졌다. 김대령은 빼뜨게 움직이던 이등병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가격했다. 뼈가 울릴 듯 둔탁한 파열음이 났다. 동작 꼬라지하고는 야, 너 당장 이리 튀어와. 김대령이 이등병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챘다. 내 부모 피 같은 세금이 아니라 내 돈으로 밥 처먹는 거야. 은혜도 모르는 개새끼가 어디서 농땡이야? 겁에 질린 이등병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원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장 달려나가 놈의 팔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으나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보다 이성이 필요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놈의 완벽한 몰락이었다. 주머니 속 초소형 렌즈가 놈의 추악한 민낯을 빠짐없이 포착했다. 구타와 욕설, 사적 동원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이 덫처럼 쌓여갔다. 이윽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강지원은 은밀한 임시 집무실에서 증거물을 파헤쳤다. 압수된 이중 장부 속엔 탐욕스러운 횡령의 흔적이 붉은 글씨처럼 선명했다. 김대령이 착복한 돈은 억소리 나는 액수였다. 준장님,
놈이 드나든 룸살롱 CCTV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납품업체 사장과 질펀하게 노는 장면입니다. 부관이 긴장된 손길로 태블릿 화면을 들이밀었다. 영상 속 김대령은 붉어진 얼굴로 여종업원의 허리를 능글맞게 감싸 쥔 채 돈다발을 흔들고 있었다. 신성한 군복을 입은 채로 타락한 욕망을 즐기는 꼴이었다. 더 볼 가치도 없어. 강지원은 화면을 덮으며 서늘하게 일갈했다. 내일 아침 전원 집합. 공개적으로 놈의 목을 칠 처형식을 준비해. 공개 처형이라니 설마. 부관이 당황했다. 강지원의 입가엔 707시절 적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짓던 묘한 미소가 번졌다. 법과 규정이라는 칼날로 철저히 난도질해 주지. 명예 잃은 군인이 시체보다 못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창밖엔 17사단의 고요한 어둠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전율이 흘렀다. 강지원은 책상 위 지휘봉을 부서질 듯 움켜쥐었다. 번개처럼. 그녀는 주문을 외듯 나직하고 관능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일 이 부대엔 자비 없는 심판의 벼락이 떨어지리라. 썩어 문드러진 살점을 도려내고 새 생명을 틔울 정화의 섬광이. 짙은 새벽 안개가 깔린 연병장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나태하게 흘러갔을 아침 점호였지만 오늘만큼은 살얼음판 같은 냉기가 감돌았다. 단상 위엔 김태석 대령 대신 강지원 준장이 압도적인 기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예리한 시선이 병사들의 낡은 군화와 처진 어깨, 생기 잃은 얼굴을 샅샅이 훑어내렸다. 전체 차렷. 강지원의 청명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확성기 없이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연병장을 장악했다. 수천 개의 군화 발굽 소리가 하나 되어 울렸다. 단상 아래 김태석 대령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며 그 서늘한 광경을 노려보았다. 밤새 장부를 위조하고 창고를 뒤집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쉬어, 의례적인 보고는 생략한다. 대신 단 하나만 묻지. 강지원은 또각또각 군화 소리를 내며 병사들의 대열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깡마른 체구의 일병 앞이었다. 낡아빠진 전투복 소매는 올이 풀려 있었고 닳고 다른 군화 굽은 이미 균형을 잃은 처참한 몰골이었다. 아침은 먹었나? 갑작스런 질문에 일병은 불안한 듯 눈을 깜빡이다 목청을 높였다. 식사 전입니다. 석식은 먹었습니다. 메뉴는 똥국, 시정하겠습니다. 된장국과 두부조림 김치였습니다. 솔직한 말실수에 대열이 술렁였다. 그 순간 김대령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강지원은 미동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똥국. 아주 적절하고 솔직한 표현이군. 잘 먹고 잘 입어야 싸울 힘도 생기는 법. 허나 자네의 그 너덜거리는 군화로는 적은커녕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벅차 보이네. 마지막 보급이 언제였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강지원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대령을 향해 돌아갔다. 숨통을 조여오는 그 시선에 김대령의 목울대가 거칠게 일렁였다. 김대령. 내 보고서엔 지난달 전원 신형 전투화 교체 완료라고 적혀 있었는데 내 기억력이 잘못된 건가? 그게 보급창 쪽 행정착오로 지연되는 듯합니다. 즉시 확인해 올리겠습니다. 김대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횡설수설했다. 강지원은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날렸다. 착오라. 보급창의 실수인지 아니면 내 놈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과정의 착오인지 지금 당장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점호의 열기가 식기도 전 강지원은 거친 숨을 삼키며 취사장으로 내달렸다. 김대령이 그녀의 가녀린 팔을 스치듯 잡으며 막아섰지만 그녀의 도발적인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취사장 안은 눅눅한 습기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취사병들의 젖은 등은 불안으로 떨렸고 식탁 위엔 핏기 없는 국물과 마른 깍두기만이 덩그러니 놓여 처량함을 더했다. 강지원은 매혹적인 눈빛을 거두고 차갑게 배식대 앞에 섰다. 국자를 깊숙이 찔러 넣자 뭉개진 두부 찌꺼기만 힘없이 떠올랐고
고기의 흔적은 씻은 듯 사라져 있었다. 이게 소고기 된장국?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서늘한 질문이 흘러나와 취사반장 강병장을 호출했다. 강병장은 겁에 질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다. 장군님, 고기가 동이 나서 어젯밤 내 침실에서 확인한 명세서엔 50kg이 입고됐던데 그 많은 살코기가 밤새 발이라도 달린 건가? 아니면 누구 입으로 사라졌나? 강지원이 국자를 내던지자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찢었다. 그녀는 강 병장의 흔들리는 동공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귓가에 닿을 듯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피 같은 세금으로 먹는 밥상에 이따위 오물을 올려? 이건 식사가 아니라 가축 사료야. 짐승도 혀를 내두를 쓰레기를 병사들에게 먹이다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어. 당장 열쇠 넘겨. 그 은밀한 창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김대령이 땀에 젖은 얼굴로 다급히 끼어들었다. 장군님, 절차도 없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예고 없는 기습은 월권 아닙니까? 저도 연대장으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습니다. 강지원은 김대령을 향해 우아하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입가엔 치명적인 독을 품은 미소가 번졌다. 체면? 병사들을 굶주리게 하고 헌 신발로 사지에 모는 당신에게 아직 남은 자존심이 있었나? 절차를 따지나? 군법 제13조 감찰관은 비리의 냄새를 맡는 즉시 모든 것을 파헤칠 권한이 있지. 당신의 그 얄팍한 지식으론 몰랐나 보군. 강지원이 눈짓하자 부관이 차가운 쇠몽둥이 같은 빠루를 움켜쥐고 창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 위압적인 광경에 김대령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창고 안은 어제 미처 빼돌리지 못한 비리의 흔적과 폐급 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구석엔 부식비를 세탁해 만든 검은 돈 다발이 금고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쾅! 거친 파열음과 함께 부관이 자물쇠를 비틀어 끊어냈다. 녹슨 쇳덩이가 바닥에 뒹굴자 강지원은 망설임 없이 비밀의 문을 활짝 제쳤다. 역겨운 곰팡이 악취가 코끝을 찔렀다. 내부는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썩어가는 라면 박스가 위태롭게 쌓여 있었고 쌀포대엔 쥐들이 파먹은 구멍이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냉동고엔 국산 소고기란 라벨이 무색하게 정체를 알 수 없는 핏빛 잡고기 덩어리들이 엉겨붙어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김태석 대령. 강지원이 차가운 고깃덩이를 꺼내 그의 구두 끝에 내던졌다. 툭 하고 떨어진 고기에서 검붉은 핏물이 스며 나와 바닥을 적셨다. 해명해 보시지. 이게 당신이 자랑하던 복지의 실체인가? 김대령은 창백하게 질려 입술만 달싹였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공포의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야. 단순한 감찰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목숨을 끊으러 온 아름답고도 잔혹한 저승사자였다. 동시각 강지원의 그림자 같은 정보 장교들이 행정실을 덮쳤다. 전원 손머리 위로.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기밀 서류와 저장 장치는 우리가 접수한다. 서슬퍼런 외침이 공간을 장악했다. 행정병들이 얼어붙은 사이 김대령의 신복이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특수부대 출신 요원이 짐승 같은 감각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다. 허튼 수작 마십시오. 증거인멸은 중죄입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처박혔다. 깨진 액정 사이로 장부 소각하라는 다급한 미전송 문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시 취사장, 벼랑 끝에 몰린 김대령이 본색을 드러냈다. 초조하게 담배를 꺼내 물었으나 강지원의 서늘한 눈빛이 비수처럼 꽂히자 황급히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그는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었다. 오해입니다. 이건 밑에 있는 놈들이 제멋대로 벌인 짓이지 저와는 무관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감독 소홀 책임은 지겠습니다만 횡령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제 충정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비열한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것이다. 곁에 있던 강병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믿었던 연대장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 빠져나가려는 추악한 속셈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강지원은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다가갔다. 강병장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쥐며 속삭였다. 들었지? 연대장은 널 버렸어. 그 많은 돈과 고기. 정말 네가 다 삼킨 건가? 혼자 뒤집었으면 징역 10년은 썩어야 할 텐데. 그 말에 강병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장군님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연대장님이 다 지시하셨습니다. 장부 조작해서 남는 돈 챙겨오라고. 거역하면 제대 후에도 제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강병장의 처절한 폭로에 취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성을 잃은 김대령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강병장을 짓밟으려 발을 쳐들었다. 이 미친놈이 감히. 김태석의 고함과 함께 날아든 발길질은 허공을 갈랐다. 강지원의 매끈한 다리가 채찍처럼 휘어지며 김대령의 급소를 노리고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크악. 단말마 같은 비명과 함께 김대령이 볼품없이 바닥을 굴렀다. 폭행이라기보다 완벽한 제압. 강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를 굽어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증인 협박에 폭행 미수까지 죄목이 화려해지겠군. 그녀가 턱끝으로 헌병들을 가리키자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당장 연대장실에 쳐넣어 쥐새끼처럼 도망치지 못하게 물샐 틈 없이 감시해. 강병장, 넌 나를 따라와. 진실을 토해낸다면 내 목숨줄은 살려주지. 그녀의 은밀한 제안에 강병장은 안도와 공포가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이마를 뜯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바닥을 기던 김대령이 독사 같은 눈으로 강지원을 쏘아보았다. 계집년이 별 좀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6본에 깔린 내 인맥들이 널 가만둘 것 같아? 그 잘난 제복, 내가 기필코 벗겨주마. 악다구니를 쓰는 김대령에게 강지원은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가 귓볼이 닿을 듯 낮게 속삭였다. 기대해서 몸이 다 떨리는군. 그 대단한 오빠들까지 모조리 엮어서 감방에 쳐넣어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다 불러봐. 판이 커질수록 내 흥분도 커지니까. 강지원이 미련 없이 등을 돌리자 김대령의 걸쭉한 욕설이 터져나왔지만 그녀에겐 그저 패배자가 지저대는 소음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지원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김태석은 거대한 사조직의 꼬리일 뿐. 이제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그 썩은 뿌리들이 그녀의 목을 노리고 은밀하게 옥죄어 올 터였다. 집무실 창가에 선 강지원의 시선이 연병장에 꽂혔다. 구멍난 군화에 절뚝이는 다리, 허기로 비틀대는 병사들의 처참한 행렬. 그 광경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의 불길을 지폈다. 씨를 말려버리겠어. 그녀는 붉은 입술을 깨물며 1급 기밀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엔 김태석과 얽혀 쾌락과 탐욕을 즐기던 고위 장성들의 추악한 이름들이 빼곡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조국의 살점을 파먹고 사는 거대한 기생충 무리, 그들을 도려내기 위해 강지원이 시작한 피해 숙청이자 성전이었다. 유진성, 예 장군님. 오늘 밤 김태석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러 간다. 놈의 비밀 장부가 숨겨진 17단지 컨테이너 창고. 위치는 확보했겠지? 확보했습니다만 사설 용역 깡패들이 진을 치고 있답니다. 유진성의 보고에 강지원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고작 깡패 707 특임대 출신 앞에서 주먹질이라니 귀여워서 봐줄 수가 없겠네. 총은 사치야. 맨손으로 놈들의 뼈마디에 예절을 주입해주지. 인천의 네온 사인이 비에 젖어 번지는 밤. 얼음 마녀 강지원은 어둠을 틈타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사냥을 시작했다. 서막은 올랐고 진짜 전쟁이 코앞이었다. 인천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빗줄기는 도시의 욕망 어린 불빛을 뭉개버리고 모든 소음을 정막 속으로 수장시켰다. 검은 우비 사이로 드러난 강지원 준장의 눈매가 빛 속에서 번뜩였다. 잡초 우거진 철조망 너머 삼진물류라는 녹슨 간판이 마치 유령선처럼 삐딱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곳은 김태석이 훔쳐낸 군수품과 검은 돈이 세탁되는 범죄의 소굴이었다. 장군님, 내부 초소에 둘, 순찰조, 넷, 먹잇감들이 식별되었습니다. 무장은 쇠파이프 수준입니다. 유진성의 낮은 속삭임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강지원은 젖은 모자챙을 들어 올리며 드러난 하얀 목덜미를 쓸어내렸다. 빗줄기보다 차가운 눈빛이 적진을 훑었다. 민간인이라.
군인이 건드리면 골치 아프지만 저쪽에서 먼저 덤벼든다면 정당방위라는 근사한 명분이 생기지. 유진성, 넌 후문을 봉쇄해. 새끼 쥐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하지만 장군님, 단신으로 진입하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고작 양아치들 상대하는데 지원군 707의 수치다. 5분 정리하는데 그 정도면 차고 넘쳐. 강지원은 미련 없이 우비를 벗어 진흙탕에 던져버렸다. 타이트한 검은색 전술복이 그녀의 탄탄한 몸매를 감쌌고 그녀는 밤의 그림자 그 자체가 되었다. 고양이처럼 유연한 몸놀림으로 철조망을 통과한 그녀가 야적장 깊숙이 침투했다. 컨테이너 미로 사이로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울부짖었다. 그 사이로 순찰을 돌던 사내들의 비릿한 농담 따먹기가 들려왔다. 야, 김대령 그 인간 이번에 또 크게 한탕에 드셨다며? 군바리들이 도둑질은 더 선수라니까. 덕분에 우리 같은 놈들도 콩고물 좀 빠는 거지. 젠장.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뒷골이 서늘하냐? 칙, 라이터 불꽃이 어둠을 가르는 찰나. 하얀 손이 유령처럼 튀어나왔다. 강지원의 날카로운 손날이 사내의 목 울대를 정확히 끊어쳤다. 컵, 비명은 공허한 쇳소리가 되어 흩어졌고 사내는 거품을 물며 고꾸라졌다. 옆에 있던 놈이 입을 벌렸지만 강지원은 이미 연인처럼 그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든 후였다. 퍽, 팔꿈치가 명치를 뚫을 듯 박혔고 채찍 같은 로우킥이 놈의 오금을 박살냈다. 거구의 사내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진흙탕에 처박혀 꿈틀댔다. 소란을 감지한 창고 안쪽 어둠 속에서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긁으며 거칠게 달려나왔다. 빗소리에 섞인 금소금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뭐야? 어떤 놈이야? 4명의 거구들이 강지원을 포위하듯 에워쌌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가녀린 실루엣을 확인한 그들은 끈적하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뭐야? 고작 이 계집애 하나 때문에? 아가씨, 몸 상하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꺼져. 그들의 음흉한 시선이 그녀의 몸을 훑으며 희롱 섞인 말을 내뱉는 순간 빗줄기보다 차가운 살기가 강지원의 눈에서 번뜩였다. 강지원은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낚아채 비틀었다. 우둑 끔찍한 파열음이 빗소리를 찢고 고막을 때렸다. 그악! 사내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무릎을 꿇자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그의 등을 밟고 우아하게 도약했다. 공중에서 그려진 매혹적인 곡선 끝에 그녀의 무릎이 뒤따르던 사내의 턱에 정확히 꽂혔다. 가볍게 착지한 강지원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남은 두 사내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리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괴물 같은 년. 하지만 강지원의 눈빛엔 일말의 자비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몸짓은 잔혹하리만치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빗물에 젖은 그녀가 유령처럼 혹은 무의처럼 유려하게 파고들 때마다 사내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다. 상황이 정리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빗물이 고인 야적장 바닥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격렬한 움직임에도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강지원은 우두머리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채 끌어당겼다. 그녀의 서늘한 입술이 귓가에 닿을 듯 다가가 속삭였다. 사무실 열쇠 내놔. 주 죽을 죄를. 저기 컨테이너. 공포에 질린 대답을 들은 그녀는 사내를 쓰레기처럼 밀쳐내고 은밀한 비밀이 숨겨진 컨테이너 문을 열어젖혔다. 내부는 찌든 담배 연기와 썩은 라면 냄새가 진동해 역겨움을 자아냈다.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대형 금고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차가운 금속성의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검은 돈뭉치 사이로 핏빛처럼 붉은 가죽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지원의 하얀 손가락이 장부의 표지를 천천히 긴장감 있게 넘기기 시작했다. 2020년 10월 김치납품 리베이트 2천, 2021년 3월 피복 사업 차액 3천. 장부의 페이지마다 김태석의 탐욕스러운 죄악들이 적나라한 숫자가 되어 박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를 비호하는 고위층에게 흘러들어간 뇌물의 흔적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강지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군 내부의 카르텔을 단숨에 날려버릴 치명적이고도 섹시한 핵폭탄이었다. 유진성, 상황 종료. 들어와서 싹 다 수거해. 찌꺼기들은 경찰에 넘기고. 무전기에 대고 낮게 읊조린 강지원은 붉은 장부를 가슴 깊이 품고 밖으로 나섰다.
쏟아지는 폭우가 그녀의 뜨거워진 몸을 식혀주듯 거세게 내리쳤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그녀는 눈을 빛냈다. 김태석은 서막일 뿐이다. 어둠에 잠긴 도시를 응시하는 강지원의 눈동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빛을 띠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17보병 사단 전체에 기묘한 긴장감과 전율이 감돌았다. 김태석 대령 감금 조사라는 쇼킹한 소문은 은밀하고 빠르게 병사들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긴장은 곧 억누를 수 없는 환희로 변했다. 아침 식사 시간, 배식대 앞에 선 병사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들이 받아든 식판 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기름 둥둥 뜬 맹탕이던 국은 큼직한 소고기 덩어리가 춤을 추고 있었고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매콤한 제육볶음의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워 병사들의 침샘을 자극했다. 미친! 이거 실화냐? 오늘 대대장 생일이야? 여기저기서 탄성과 감격에 겨운 욕설이 터져나왔다. 식당 구석, 그늘진 곳에서 식사를 하던 강지원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하지만 날카로운 눈매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식은땀을 흘리는 취사반장 강병장이 앉아 있었다. 강병장.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부름에 강병장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네네, 장군님. 강지원은 고깃국을 천천히 음미하며 그를 쏘아보았다. 앞으로 식단에서 단백질이 일직이라도 빈다? 그럼 그 부족분만큼 자네 근육을 찢어놓을 거야. 내 앞에서 밤새도록 팔굽혀펴기하고 싶지 않으면 애들 제대로 먹여. 알겠어? 공포와 존경심이 뒤섞인 강병장의 목소리가 삑사리를 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겠습니다. 그때 왁자지껄하던 식당 입구 쪽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낡아빠진 활동복을 입은 병사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절뚝이며 들어오고 있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너덜너덜해진 운동화를 테이프로 칭칭 감은 참혹한 발이 보였다. 강지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탁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녀는 홀린 듯 그 병사에게 다가갔다. 자네 발꼴이 그게 뭔가? 서늘한 목소리가 들리자 병사는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별 2개가 박힌 계급장을 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병 강준호. 족저근막염이 심한데 전투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병사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네가 왜 죄송해? 죄송한 건 따로 있는데. 보급관. 식당이 떠나갈 듯한 호령이 떨어졌다. 강지원의 서슬퍼런 호출의 구석에 숨어있던 보급관이 헐레벌떡 튀어나왔다. 부르셨습니까? 강지원은 그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명령했다. 창고에 썩혀두고 있는 신형 전투화 지금 당장 다 꺼내. 전 중대원 발사이즈 다시 재서 점심 전까지 싹 다 교체해.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만약 재고 부족하면 내 사비 털어서라도 채워 넣어. 알겠나? 실시.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린 보급관은 비명 같은 대답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보급관이 사라지자 강지원의 표정은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얼어붙은 강희병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었다. 그 손길엔 묘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쳐. 멍청하게 참지 말고. 너희가 입고 먹고 씻는 것들 그거 다 너희 부모님 피땀이고 너희 청춘 바친 대가야. 그녀는 강희병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힘주어 말했다. 당당하게 요구해. 그건 내 권리니까. 알겠나? 강희병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안엔 정적만이 감돌았고 수백 개의 시선이 강지원의 등 뒤로 꽂혔다. 그것은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어떤 뜨거운 열망이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나가는 순간 누군가의 선창에 맞춰 식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다.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번개.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천둥소리 같았다. 거친 숨소리와 뒤섞인 수백 명의 함성이 식당 천장을 집어삼킬 듯 뜨겁게 진동했다. 그것은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닌 본능적인 열망에서 터져나온 맹목적인 충성의 절규였다. 강지원은 잠시 멈춰서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날카롭지만 우아하게 답례했다. 번개, 든든히 채워둬라. 그녀의 붉은 입술 끝에 매혹적이면서도 서늘한 미소가 짧게 머물다 흩어졌다.
김태석 대령은 연대장실 가죽 소파에 파묻혀 식은땀을 흘리며 거칠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무장 헌병들의 차가운 군화 소리가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이 검은 기계만이 지옥에서 그를 건져 올릴 유일한 밧줄이었다. 그는 형님이라는 두 글자를 간절하게 눌렀다. 신호 연결음이 채 끊기기도 전에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저 김태석입니다. 태석이냐? 내놈 목숨줄이 위태롭다는 보고가 벌써 내 귀에 들어왔다. 감찰이 떴다지?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 독한 여자가 눈이 뒤집혔습니다. 제 은밀한 비밀 창고까지 모조리 파헤친 것 같습니다. 형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입이 열리는 순간 형님의 그 견고한 성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김태석은 벼랑 끝에 매달린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수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위압적인 저음이 들려왔다. 떨지 마라. 계집애 하나가 감히 날뛰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니까 이미 군단장에게 손을 써뒀다. 곧 은밀한 지시가 내려갈 게야. 넌 죽은 듯이 입 다물고 얌전히 기다려라. 통화가 끊기자 김태석은 그제야 막혔던 숨을 토해내며 안도의 신음을 흘렸다. 든든한 뒷배가 주는 쾌감의 전율이 흘렀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매만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감히 강지원 따위가 아무리 콧대 높게 설쳐대도 별들이 뿜어내는 권력의 힘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게 될 거야. 어디 두고 보자고. 그 시각 강지원의 임시 집무실 정적을 깨고 전화기가 비명처럼 요란하게 울어댔다. 발신자 정보에는 육군본부 실세인 인사참모 소속 소장의 이름이 번뜩였다. 강지원은 올 것이 왔다는 듯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수화기를 들어올렸다. 통신보안, 준장 강지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준장,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17사단을 아주 쑥대밭으로 휘저어 놓고 있다지?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한 거친 고함이 고막을 때렸다. 규정에 의거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정당한 감찰입니다. 정당한 감찰? 동료 장교를 짐승처럼 가두고 병사들을 홀려 부대를 뒤흔드는 게 감찰이라 부르는 건가? 당장 김대령을 풀어주고 내 앞에서 사라져.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야. 명령이라 하셨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 명령 제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뭐야? 자네 지금 감히 항명하는 건가? 당장 그 군복을 벗겨주랴. 강지원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책상 위 붉은색 장부를 천천히 그리고 자극적으로 펼쳐 보였다. 소장님, 21년 5월 인천 송도의 푸른 잔디 위에서 김태석 대령과 나누셨던 은밀한 거래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김 대령이 건넨 매혹적인 골프채 세트와 500만 원이라는 달콤한 유혹, 그 짜릿했던 감촉을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전화기 너머의 거친 호흡이 순식간에 멈추고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자, 자네, 지금 그게 무슨 헛소린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태석의 욕망이 담긴 비밀 장부가 제 손안에 있습니다. 여기엔 소장님뿐만 아니라 이 썩은 동아줄에 매달린 수많은 고위 장교들의 이름과 더러운 상납 내역이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더군요. 제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언론에 터뜨리고 군 검찰에 던져버린다면 옷을 벗고 수치스럽게 나뒹굴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소장님이 되실 겁니다. 강준장. 아니 지원아. 우리 사이에 왜 이렇게 나를 세우나? 부드럽게 해결하자고. 내가 김 대령은 조용히 처리할 테니 그 위험한 장부는 없던 일로 덮어두지. 더러운 타협은 제 사전에 없습니다. 김태석은 군사법정의 심판대 위에 세워져 파멸할 것이고 이 장부에 적힌 그 누구도 저의 칼날을 피할 순 없을 겁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강지원은 상대의 비명 같은 대답을 자르며 거칠게 수화기를 내리꽂았다. 다시금 요란하게 울려대는 전화선을 그녀는 가차없이 뽑아버렸다. 유진성 소령, 차대기시켜. 군단 사령부로 간다. 군단 사령부, 말씀입니까? 설마 호랑이 구린 군단장님을 직접 만나시려는 겁니까? 그래, 이 털아 터진 환부를 도려내려면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우두머리부터 만나서 끝장을 봐야지. 군단 사령부로 질주하는 차안. 강지원은 차가운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지난 날을 떠올렸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그녀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제압해왔다. 하지만 그때의 적은 선명한 실체라도 있었다. 지금 그녀가 마주한 적은 아군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은밀하고 끈적하게 달라붙는 추악한 탐욕 덩어리였다. 군단장실 앞, 비서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군단장님께서는 지금 중요 회의 중이십니다. 이렇게 무작정 들이닥치시면 곤란합니다. 비켜. 강지원의 서늘한 살기에 압도당한 비서실장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길을 열었다. 그녀는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어두운 집무실 안, 중장 계급장을 단 군단장이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원의 인기척에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군, 강준장. 제19의 치부를 덮느라 군법을 짓밟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의 없는 미친 개가 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은 김태석의 파멸이 담긴 붉은 장부와 녹취록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게 뭔가? 17사단 김태석 대령, 그리고 그와 한 몸처럼 얽힌 비호 세력들의 더러운 치부입니다. 군단장님께서 애지중지 아끼시는 후배들의 이름도 꽤 흥미롭게 적혀 있을 겁니다. 군단장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서류를 넘겼다. 장을 넘길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다. 이 위험한 걸 내게 가져온 저희가 뭔가? 감히 날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군단장님께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영웅이 되어 썩은 살을 베어낼지, 오욕을 쓴 채 무능한 지휘관으로 추락할지 선택하십시오. 강지원의 시선은 군단장의 눈동자를 파고들듯 집요하고 뜨겁게 타삼했다. 내일 새벽 이 치명적인 파일이 검찰과 언론에 뿌려질 겁니다. 허나 오늘 밤 안으로 김태석을 쳐내신다면 이 피바람을 군단장님의 결단력 있는 자정 의지로 아름답게 포장해드리죠. 숨막히는 정적 속에 시계 초침 소리만 심장 박동처럼 쿵쿵 울렸다. 군단장은 강지원의 젖은 듯 깊은 눈동자 속에서 서늘한 살기를 읽어냈다. 그녀는 진품이었다. 명예를 위해선 목숨조차 기꺼이 불태울 치명적인 매력의 군인. 긴 침묵을 깨고 군단장이 입술을 뗐다. 강준장, 자네. 정말 오싹할 정도로 매섭군. 그는 묘한 미소를 흘리며 거칠게 인터폰을 눌러 으르렁거렸다. 헌병대장 호출해. 법무참모까지 당장 집합시켜. 당장 17사단 김태석 대령을 긴급 체포하고 싹 다 잡아들여. 내 목을 걸고 끝장낸다고 전해. 그제야 강지원은 붉은 입술에 긴장을 풀고 매혹적인 곡선이 드러나는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현명한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군단장은 쓰린 속을 달래듯 손을 저었다. 가봐. 자네란 독한 술을 마신 기분이군. 허나 고맙네. 군의 부패를 방관할 순 없으니. 강지원이 사령부를 나설 때 잿빛 하늘은 희롱하듯 화창하게 개어 뜨거운 볕을 쏟아냈다. 구름을 찍고 햇살이 그녀를 비췄다. 그녀는 폰을 꺼내 유진성의 목소리를 찾았다. 김태석, 떨어진다. 놈의 군복을 당장 찢어발겨. 드디어 놈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사냥의 시간이 왔어. 김태석은 권력의 단맛이 신기루처럼 증발하는 걸 차가운 바닥을 뒹굴며 뼈저리게 맛볼 것이다. 강지원의 복수는 불보단 얼음에 가까웠다. 서늘한 비수처럼 심장 깊숙이 파고들어 숨통을 얼려버리는 쾌감이었다. 가자. 내 병사들의 품으로. 강지원은 미련 없이 차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인천의 풍경이 오늘따라 핏줄이 설 만큼 적나라하고 선명하게 눈에 박혔다. 17사단 헌병대 유치장, 냉기가 도는 시멘트 바닥에서 밤을 보낸 김태석 대령은 패인꼴이었다. 기름진 머리카락은 떡져 엉켰고 칼주름을 자랑하던 전투복은 쭈글쭈글해져 그의 추락한 위신처럼 초라했다. 허나놈의 눈은 여전히 짐승 같은 도끼로 번들거렸다. 야, 헌병대장 튀어오라 해. 내 줄이, 내 동기가 누군지 알아? 쇠창살을 붙잡고 발악하던 김대령은 헌병의 무시가 이어지자 더러운 침을 바닥에 캄뱉어냈다. 빌어먹을 새끼들, 내가 나가면 니들 목부터 쳐줄 테니 기다려. 그는 여전히 망상 속에 살고 있었다. 군단장이 자신을 폐기 처분했다는 현실은 모른 채 오직 큰형님의 구원 동아줄만 애타게 갈구하고 있었다. 끼익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서늘한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당히 소란스럽군요, 김대령. 여기가 난장판인 줄 아십니까?
그곳엔 서리빨 같은 기세의 강지원 준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벌레를 보듯 김 대령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등 뒤엔 수사관들이 죄악의 증거를 한 아름 들고 도열해 있었다. 강지원, 감히 내년이 날 건드려? 내 뒷배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뒷배라. 아,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분들 말입니까? 강지원의 우아한 손짓에 부관이 태블릿을 철창에 바짝 들이댔다. 화면 속엔 김대령의 큰형님인 육군본부소장이 포토라인에서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끌려가는 속보가 뜨고 있었다. 속보 방산 비리 및 뇌물수수 6본 김모 소장 긴급 체포 17사단 게이트 터지나. 자막을 본 김대령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거칠게 흔들렸다. 이게 대체 무슨 개수작이야. 당신의 그 소중한 형님께서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셨더군요. 김태석의 단독 범행이라며 엄벌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신이 바친 뇌물, 그건 빌려준 돈 받은 것뿐이라며 발뺌하시던걸요. 말도 안 돼. 내가 그 인간한테 처바른 돈이 얼만데. 김대령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 꼴을 보며 강지원은 입꼬리를 비틀어 싸늘한 조소를 흘렸다. 그러니 뇌세포 똑바로 굴려 협조하십시오. 당신이 살 유일한 동아줄은 알고 있는 그 더러운 비리 사슬을 남김없이 당신 입으로 토해내는 것뿐입니다. 개소리 마. 난 절대 못해. 증거 있어? 그 장부? 내가 쓴 거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김대령은 벼랑 끝에 몰린 쥐새끼처럼 최후의 발악을 해댔다. 증인 없는 장부 쪼가리론 처벌이 약할 거라 잔머리를 굴린 것이다. 강병장과 병사들이 자신의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두려워 입도 뻥긋 못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증인, 걱정 붙들어 매시죠. 당신이 짓밟았던 그 수많은 병사들이 이젠 당신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으니까. 강지원은 서늘한 미소를 남기고 유치장을 나서며 부관에게 명령했다. 증인 보호 철저히 해. 김태석 놈의 잔당들이 쥐새끼처럼 접근해 협박할 수 있어. 핵심 증인인 취사반장 강병장과 이병 강준호에겐 24시간 밀착 경호를 붙여 털끝 하나 다치게 해선 안 돼. 알겠습니다, 장군님. 헌데 불길한 첩보가 있습니다. 김대령의 처남이 움직였답니다. 밖에서 꽤나 거칠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조직 폭력배라고 합니다. 조폭이라. 강지원은 걸음을 멈추고 스산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잠시 개었던 하늘에 다시금 시커먼 먹구름이 불길하게 몰려오고 있었다. 신성한 부대 주변에 감히 양아치들이 기웃거린다니. 군인의 긍지를 짓밟는 자들은 내 손으로 그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칠흑 같은 그날 밤 강지원의 예감은 적중했다. 후문 옆 분밀한 골목에 검은 승합차 2대가 미끄러지듯 멈췄고 거구의 사내 10여 명이 살기를 띠며 내렸다. 놈들의 타깃은 외진 후 복귀하는 강 병장의 차량을 덮치는 것이었다. 강 병장, 그 놈만 확실히 밟아. 다시는 그 입 놀리지 못하게 아주 병신을 만들어버려. 우두머리가 굵은 강목을 쥐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순간 골목의 가로등이 스파크를 튀기며 팟 하고 나갔다. 뭐야? 누구 짓이야? 당황한 놈들의 거친 숨소리 사이로 매혹적이면서도 서늘한 그림자 하나가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타이트한 활동복이 드러낸 탄탄한 실루엣 강지원이었다. 707 시절의 은밀한 침투술로 놈들의 등 뒤를 점령한 그녀가 낮고 섹시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여긴 민간인 통제 구역이야. 다치기 싫으면 좋은 말할 때 꺼지시지. 뭐야? 이 기집애는 군발이 아줌마가 겁도 없이 확 묻어버릴라. 놈이 거칠게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강지원의 고개는 춤추듯 유려하게 그 궤적을 비껴난 뒤였다. 그녀는 놈의 굵은 팔뚝을 휘감아 중심을 무너뜨리더니 단숨에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 넣었다. 쾅! 거대한 육체가 아스팔트에 처박히는 파여름에 나머지 놈들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군인을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거 안 배웠나 봐? 강지원은 가볍게 손을 털며 도발적인 눈빛으로 손짓했다. 전부 다 덤벼. 밤은 짧고 난 너희랑 오래 놀아줄 생각 없으니까. 10여 명이 고함을 지르며 덮쳤지만 그건 싸움이라기보단 차라리 잔혹한 무도회였다. 강지원의 주먹과 발끝은 놈들의 급소만을 찾아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뼈는 남기되 끔찍한 고통으로 영혼까지 털어버리는 절묘하고도 아찔한 힘 조절. 5분 뒤 어두운 골목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내들만 널브러져 있었다.
강지원은 우두머리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채 끌어당겼다.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가서 김태석한테 전해. 내 놈이 부린 이 개수작 때문에 감방에서 썩을 시간이 5년은 더 늘어날 거라고. 그때 골목 끝을 가르며 헌병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부짖었다. 장군님, 무사하십니까? 유진성과 헌병들이 다급히 뛰쳐내렸다. 그들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조폭들의 참혹한 몰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싹 다 경찰에 넘겨. 군사시설 침입, 공무집행 방해, 특수폭행 미수, 죄목은 알아서 엮어. 강지원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매혹적으로 쓸어내리며 강병장이 있는 앰뷸런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강병장은 창백하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강병장, 똑똑히 봤지? 예, 봤습니다. 내가 눈뜨고 있는 한. 저런 쓰레기들은 내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 안심해. 그러니 법정에서 절대 위축되지 마. 내 뒤엔 내가 버티고 있고 대한민국 육군이 지키고 있다. 강병장의 눈가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강지원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벌떡 일어나 칼 같은 경례를 붙였다. 번개.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가서 푹 쉬어도 내일 재판은 꽤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테니까. 강병장을 보낸 강지원은 다시 부대로 발길을 돌렸다. 스치는 밤바람이 달콤하고 시원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대 위에 김태석 그자를 꿀리고 파멸시키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김대령의 숨통을 조일 차명, 계좌 내역이 담긴 USB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것이야말로 놈을 끝장낼 치명적인 결정타가 될 것이다. 제7보병사단 군사법원 방청석은 터질 듯한 열기로 가득 찼다. 병사들과 군무원, 인권센터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김태석 대령의 비참한 몰락을 그 두 눈에 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석 중앙, 수의를 입은 김태석 대령은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며칠 전에 그 오만하고 거만했던 기세는 씻은 듯 사라지고 초라한 껍데기만 남은 듯 했다. 국선 변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무의미하게 서류만 넘겼다. 대형 로펌들조차 김 대령의 사건을 기피했다. 강지원 준장이 들이민 증거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김태석, 횡령, 직권남용, 가혹행위 교사 및 뇌물공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나? 군판사의 서리빨 같은 질문에 김 대령은 모기만한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일부는 인정하지만 횡령은 결코 아닙니다. 부대 운영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했을 뿐. 전부 우리 병사들을 위해 쓴 돈입니다. 방청석에서 거친 야유가 폭죽처럼 터져나왔다. 웃기지 마. 내 놈뱃살 불리는 게 병사를 위한 거냐? 내 고기 뱉어내, 이 파렴치한 도둑놈아. 판사가 의사봉을 쾅쾅 두드려 겨우 소란을 잠재웠다. 그때 검찰관석의 군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곁에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특별 참고인 강지원 준장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참